1935년 여름, 호주 시드니의 쿠지비치 연안에서 한 무리의 어부들이 일상적인 낚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나들이가 그들을 국가의 관심을 끌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이 낚싯줄을 던지고 참을성 있게 고기를 기다리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낚시릴이 엄청난 힘으로 흔들리며 그들이 상당한 것을 낚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힘을 합하여 잡은 물고기를 낚아채기 시작했고 매 순간마다 흥분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생물이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자 어부들의 흥분은 곧 두려움과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백상아리가 포획자들과 싸우면서 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엄청난 양의 어획량과 씨름하는 모습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광경이었습니다. 상어의 사나움에도 굴하지 않고 어부들은 능숙하게 상어를 제압했고 결국 상어를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뱀상어는 길이 4m, 몸무게 500kg가 나가는 상어였는데 쿠지 해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근처에 있는 쿠지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흉포한 괴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5일, 마치 병에 걸린 양 깜짝스레 비실거리던 뱀상어가 관람객들 앞에서 일순 몸부림치더니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악질이 끝나 뱀상어가 쏟아낸 토사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관람객들은 일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뱀상어가 개어낸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어낸 팔은 왼쪽 팔 부위로 어깨 쭉지 아래부터 손끝까지였으며 손목 안쪽에 권투를 하는 사람이 문신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잘려진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동에 즉각 상어해부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이 뱀상어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던 시기에 작은 상어를 통째로 먹어치웠던 적이 있었으며 바로 이 작은 상어가 문제의 왼팔을 집어삼킨 범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크기만한 작은 상어가 이 왼팔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습격했고 그 후에는 대형 상어가인 뱀상어의 계자신 또한 습격당했다는 이야기인지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왼팔 외에는 사람의 신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왼팔 역시 상어의 이빨로 인해 뜯겨진 것이 아니라 예리한 칼에 의해 절단된 후 상어의 위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왼팔의 주인공은 상어가 아닌 사람에게 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제 살인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온전한 팔의 상태로 인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특이한 문신 또한 신원 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원 확인 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신문에서 해당 사건을 본 에드윈 스미스라는 남성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 왼팔의 주인이 자신의 형이며 그의 형은 최근 몇 주 동안 실종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문대조 과정에서 에드윈의 말 맞다나 이 왼팔의 주인이 그의 형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왼팔의 주인은 1890년 영국 태생으로 문제의 뱀상어가 잡히기 얼마 전인 1935년 4월 7일부터 줄곧 실종 상태였었던 제임스 스미스였습니다. 제임스는 폭서 출신으로 시드니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던 잡범이었습니다. 그는 실종일인 1935년 4월 7일 아내에게 낚시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이러한 변을 당했는데 조사 결과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시드니 남부에 위치한 해변가 크로눌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제임스는 크로눌라의 세실 호텔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패트릭 브래디와 술과 카드게임을 즐겼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내기에 자신의 왼팔을 걸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이어진 경찰의 조사에서 제임스가 실종된 날에 패트릭이 근처 해안가의 한 별장을 렌트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패트릭을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꼽은 경찰은 해군과 공군이 도움을 받아 제임스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별장의 수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가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해된 후 커다란 양철 트렁크 안에 최초 유기되었다. 그 뒤 범인은 계획대로 트렁크를 바다에 던져 증거인멸을 꾀하려 했지만 제임스의 팔 하나만큼이 끝내 좁은 트렁크 안으로 구겨 넣어지지가 않자 아예 왼팔을 예리한 칼로 절단하기로 한다. 그렇게 팔 한쪽이 잘려진 제임스의 시신을 트렁크에 적재한 범인은 남은 팔을 로프를 이용해 트렁크의 손잡이에 고정시킨 후 애초 계획대로 바닷속에 유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 트렁크와 트렁크에 묶여진 팔이 적어도 범인의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발견되고 마는데 그 최초 목격자가 바로 상어였다. 이 상어는 자신의 눈앞에 음식물이 보이자 주저없이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댔고 그렇게 제임스의 절단된 왼쪽 팔은
묶여있던 로프 일부와 함께 상어의 위장 속으로 2차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해당 상어는 자신보다 더 큰 뱀상어에게 통째로 잡아먹히면서 마침내 제임스의 왼팔이 이 문제의 뱀상어 속으로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경찰에게 새로운 단서를 줄 목격자도 곧 나타났습니다. 크로눌라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남자가 바로 그것으로 이 택시기사는 자신이 제임스가 실종된 다음날 아침 잔뜩 겁먹은 듯한 모습의 패트릭을 태우고서 어느 저택 앞에 내려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저택은 바로 레지널드 홈즈의 집이었습니다. 레지널드는 보트 사업을 하던 지역의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뒤로는 자신의 쾌속정을 이용해 코카인에서부터 담배나 밀수품들을 들여오던 밀수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수업에 가담했던 자가 바로 제임스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모든 정황 증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꿰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지널드의 밀수업에 종종 가담했던 제임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고용주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고용주였던 레지널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패트릭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은 그해 5월 16일 패트릭을 제임스 살해 혐의로 체포함과 동시에 레지널드 역시 유력한 용의자로 소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전시켰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레지널드는 패트릭과의 대면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경찰이 확실한 정황, 증거들을 입수했어도 레지널드와 패트릭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죄를 묻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은 지 4일 후인 5월 20일 레지널드가 자신의 38구경 권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레지널드의 미숙한 솜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단단한 이마뼈 턱분이었는지 몰라도 총격의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던 레지널드는 경찰에 의해 무사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초 결국 레지널드는 프랭크 매튜 형사에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브래디가 제임스 스미스를 살해한 후 시신은 토막 내 트렁크에 넣고서 렌트 중이었던 별장 근처의 바다에 유기하였습니다. 그 후 패트릭 브래디는 제 집으로 찾아와 제임스 스미스의 잘린 팔을 보여주며 당장 500파운드를 내놓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패트릭 브래디가 떠난 뒤에 그가 놓고 간 제임스 스미스의 팔은 제가 교회의 바닷가에 버렸습니다. 비록 레지널드의 이러한 진술로 사건 해결은 한 발 더 다가왔지만 그의 진술에는 분명 오류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제임스의 왼팔 손목에 묶여져 있던 로프가 설명되지 않으며 크로눌라에서 패트릭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패트릭이 시종일관 양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역시 그러했습니다. 결국 레지널드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고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레지널드의 유일한 진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며칠 후인 6월 11일 늦은 저녁 아내에게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선 레지널드가 이날 새벽 1시 20분경 시드니 중심가 도로 위 자신의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3발의 총격으로 이는 제임스 살인사건 추가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경찰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사건의 진술자였던 레지널드는 오늘날 가치로 수백만 달러인 34,000파운드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눈화장터로 향했으며 패트릭의 변호사는 제임스의 잘려진 왼팔이 피고의 살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이틀도 안 되어 패트릭의 무죄로 끝이 나며 그렇게 호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샤크 암 사건은 찝찝하게 그 막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샤크 암 사건은 호주의 법의 역사에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배우로 당시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하나였던 웨이먼이 꼽히기도 합니다. 웨이먼은 당시 제임스가 코카인 밀수건을 가지고서 레지널드를 협박하자 그를 살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자신의 밑에서 코카인 무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레지널드가 경찰의 관심을 받게 되자 마약 유통건과 관련해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튀길 것을 걱정하여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지널드가 살해당한 모습은 전형적인 갱의 청소 모습이긴 합니다. 미국 내 인기 드라마 CSI 마이애미 2003년 에피소드에서 해당 사건을 모델로 한 이야기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의 나머지 신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